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연일 내렸던 폭우와 한랭한 기온이 오늘은 간간히 햇빛이 비치곤 하네요. 주위에선 600여 건의 비 피해와 9명의 인명이 숨졌다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KUMC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없으시겠지요? 국립관상대의 예보에 따르면 이 폭우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랍니다. 항상 대비하시고 차가운 대기가 감기와 독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하시고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으로 몸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LAPD 역사상 아시안 최초로 한인 도미니크 최 수석 부국장이 임시 국장에 임명됐습니다. 도미니크 최 LAPD 임시 국장은 새로운 국장이 임명될 때까지 LA시 모든 커뮤니티 공공안전, 치안 강화 그리고 조직 안정 등 LAPD 행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7일 오후 LA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임시 국장은 58대 경찰국장이자 LA의 안전을 이끌 첫 아시안이라며 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최 국장의 임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카렌 베스 LA시장은 이번 임명을 통해 로스앤젤레스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최 임시 국장이 우리 경찰서를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카렌 베스 시장이 말했습니다. 최 국장은 경찰서의 일원으로서 28년 이상 로스앤젤레스에서 근무한 덕분에 경찰서를 이끌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개선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기꺼이 임명을 수락해준 최 임시 국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최 국장은 현지에서 자랐으며 남가주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5년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부서에서 순찰 업무를 담당하며 2014년 푸틸 지역과 퍼시픽 지역의 캡틴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 센트럴 지부를 총괄 담당하였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부국장으로 승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 임시국장은 2024년 3월 1일부터 임시경찰국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을 이끄는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이 될 것입니다. 최 임시국장은 50세의 비교적 이른 나이에 LAPD 최고위급 지휘부에 올랐는데 평소 타고난 승부사 기질과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자세가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5년 11월 LAPD에 투신했으며 램파트, 사우스이스트, 퍼시픽, 하버 등 다양한 지역 근무를 거친 베테랑으로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 밑에서 특수작전 전담팀을 지휘하는 등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고속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LAPD 국장은 차기 경찰국장이 공식적으로 선임될 때까지 임시로 LAPD를 이끌게 됩니다. 한편 LA경찰위원회는 최 국장의 임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 부국장의 28년 동안의 경험은 임시 국장직을 훌륭히 소화할 것입니다. 그는 방대한 지식과 정확한 의사결정으로 잘 알려진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경찰위원회는 그가 경찰국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차기 국장이 정해지기 전까지 그는 경찰국과 커뮤니티를 이끌 것입니다. 라고 임명 경위와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향후 LAPD 차기 국장 선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기 LA경찰국장의 선출을 위한 LA경찰위원회의 사우더스 경찰위원장에 따르면 차기 경찰국장을 찾기 위한 전국적인 조사에서 후임자는 현재 3명으로 좁혀지고 있으나 그들에게 출마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과 면접 등을 거치는 등 최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차기 경찰국장 후보는 롱비치 경찰국장을 역임한 짐 맥도넬 전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과 마이클 림쿠나스 현 LAPD 부국장, 그리고 샌디 조 메가더 등이 유망한 후보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예상 밖의 복병 요르단을 만나면서 64년 만에 대회 우승의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요르단에게 2대0 굴욕패를 당하며 씁쓸하게 대회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이 주축이 된 대한민국 대표팀은 역대 최강 멤버로 구성돼 대회 시작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 개인 기량과 운에만 의지해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드는 것은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요르단전이 끝난 이후 국내 축구팬들과 축구인들은
대표팀 사령탑인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에게 큰 질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무색무취 전술을 대회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한 클린스만 감독에게 강한 의문을 표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대한민국 대표팀 사령탑 자리에서 내려와 줄 것을 클린스만 감독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전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는 해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계속 감독직을 수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어떤 조치도 생각하고 있는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팀과 한국으로 돌아가 이번 대회를 분석하고 대한축구협회와 어떤 게 좋았고 좋지 않았는지를 논의해보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2년 반 동안 북중미 월드컵을 목표로 팀이 더 발전해야 한다. 매우 어려운 예선도 치러야 한다. 우리 앞에 쌓인 과제가 많다며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클린스만 감독 경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감독 교체를 단행해 한국 축구를 새로이 이끌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유는 바로 위약금 문제 때문입니다. 계약 연봉이 약 29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클린스만 감독인 만큼 협회 쪽에서 그를 경질했을 시 물어야 할 위약금도 상당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FM코리아, DVD 프라임, 클리앙, 세리에매니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클린스만 감독 경질 시 위약금이 90억에서 100억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클린스만 위약금 생각하면 그냥 유능한 수석 코치를 찾는 게 더 빠르겠다. 위약금 90억인데 경질 가능하냐? 클린스만 입장에서는 위약금 포기할 리 없다. 위약금 90억이라 현실적으로 못 자를 듯. 위약금 100억 어디서 모금하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7일 오후 축구 해설가 박문성은 YTN 더뉴스에 출연해 클린스만 감독 경질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이목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박문성은 계약서를 보지 않는 이상 위약금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른다면서도 더 큰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클린스만 감독과 대한민국 대표팀은 지금 서로 헤어지는 게 저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만약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협회가 자르겠다고 하면 협회가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협회가 위약금을 내야 하는 건데 이건 구체적으로 둘 간의 계약 관계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위약금이 얼마인지 어떠한 비용이 따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지금 적게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너무 크게 막을 수도 있다며 현대한민국 대표팀 체제에 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한국과 요르단의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지켜본 외국 언론 매체들의 평가는 클린스만 감독의 작전 미스와 감독의 행동에 대해 심할 정도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미국 언론 매체로부터 경기장 밖에서 통제가 필요한 지도자라는 굴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클린스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미국 언론 지적이라 더 의미심장합니다. 세계 랭킹 23위 대한민국은 87위 요르단과 2월 7일 제18회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준결승을 0대2로 완패했습니다. 미국 매체 BNN 브레이킹은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한 한국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당장 조사 대상에 올려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2011에서 2016년 미국 대표팀 사령탑을 맡았었습니다. 2013년 제12회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CONCACAF 골드컵을 우승했고 2014년 제20회 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 15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채널 ESPN은 제18회 AFC 아시안컵에 앞서 위르겐 클린스만이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서 전술 수립과 경기 도중 전략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미국 팬에게는 익숙하다며 2010년대 초중반에도 좋은 지도자가 아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ESPN은 그러나 클린스만은 비난을 받지만 사임을 하지 않을 것이다. 클린스만은 아시안컵 4강 탈락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사퇴할 계획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불과 1년 전 황금세대로 널리 알려진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된 후 한국 축구를 분열로 이끈 인물이 클린스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SPN은 경기에 졌음에도 미소를 보인 클린스만 감독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에서는 몇몇 한국 선수들이 눈물을 글썽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클린스만은 요르단 감독에게 축하 인사를 하며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 팬들과 언론의 분노를 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BNN 브레이킹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경기력, 리더십,
결과에 대한 반응 등을 외부인만의 논쟁에만 그치지 말고 현미경처럼 자세히 살펴보라며 한국에 조언했습니다. 한국은 24강 조별리그 3경기 및 16-8 4강전까지 6전 2승 3무 1패 11득점 17점으로 제18회 아시안컵을 마쳤습니다. 요르단과는 2조 2차전 후반 추가 시간 1분 동점을 허용하여 2대2 무승부에 그치더니 준결승에선 멀티골을 내주며 무득점 패배를 당했습니다. 유효 슈팅 0대7 및 득점 기대값 0.82과 1.70 등 내용 역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한국 열세였습니다. BNN 브레이킹 매체는 위르겐 클린스만은 2023년 3월 감독으로 취임하며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싶다며 한국에 머물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체류 기간을 다 합해도 67일에 불과하여 논란이 되자 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지도자를 찾으면 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발한 것입니다. 유럽에 있으려다 여론을 의식했는지 지난해 9월 14일 한국에 왔지만 K리그 2경기를 살펴보더니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제18회 아시안컵 기간에도 24강 3차전 말레이시아와 무승부, 준결승 요르단전 패배 후 웃어 논쟁을 자초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한국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크게 앞선 만큼 승리밖에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BNN 브레이킹 매체는 이번 대회 두 차례 패배 후 행동은 과연 승부를 겨루는 마음가짐이 있는지 비판의 화살을 쏘기에 충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만하다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미소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을 앞세운 한국은 큰 기대를 받으며 제18회 아시안컵을 치렀다고 소개한 BNN 브레이킹은 이런 위상은 요르단전 패배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의구심 또한 불러왔다고 미국 시청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축출하려는 공화당의 수개월에 걸친 캠페인이 화요일 하원에서 민주당과 회의적인 공화당 의원 3명이 마요르카스 장관의 남부 국경 처리와 관련한 탄핵 결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축출하려는 공화당의 수개월에 걸친 캠페인이 화요일 하원에서 민주당과 회의적인 공화당 의원 3명이 마요르카스 장관의 남부 국경 처리와 관련한 탄핵 결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무산되었습니다. 투표는 214대 216으로 기록적인 이민자 월경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고 국경 안보를 중앙선거 이슈로 삼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하원 공화당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지도부가 표결을 강행하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된 후 투표는 215대 215 동점으로 드물게 끝났습니다. 공화당 지도부의 일원인 블레이크 무어 하원의원이 마지막 순간에 반대표를 던져 공화당원들이 캘리포니아 출신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암 치료에서 돌아오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화요일 탄핵 투표 표결이 성공했다면 마요르카스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그리고 거의 15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각 장관을 탄핵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미아 에렌버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탄핵 추진은 근거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원 공화당원들이 국경 안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정치적 게임을 포기하고 대신 상원의 초당적 국가안보 합의를 지지하여 DHS에 필요한 집행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탄핵 표결은 공화당 의원들이 표결 직전까지 결과를 모른다고 말하면서 막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공화당 의원들은 마요르카스 의원을 탄핵하기에 충분한 의원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 휠체어에 탄 알 그린 의원을 바닥에 밀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의원들은 그린 의원이 아파서 이날 투표에 불참했다고 믿었지만 막판에 214대 216으로 부결이 되면서 의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칫하면 현대판 미국 남북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바이든 대통령과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와의 관계로 인해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멕시코와 약 1200마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텍사스만큼 불법 입국자의 유입으로 큰 타격을 입은 텍사스주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처와 불법 밀입국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오픈 정책이 상충된 것입니다. 주의 예산을 불법 입국자들의 처우에 터무니없는 지출에 지친 에보트 주지사는 주 방위군의 밀입국자들을 막기 위한 국경을 따라 철조망을 설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에보트 주 지사의 행정명령을 막기 위해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요청하면서
텍사스가 국경 관리에 대한 연방 정부의 특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5대4 판결에서 대법원은 국경 순찰대가 텍사스주 방위군이 국경을 따라 설치한 철조망을 제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보트 주지사는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계획했던 철조망 설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결 이후 에보트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미국과 주간의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트위터 X에 게시했습니다. 이제 양측의 대립이 전면적인 대치로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와 그렉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북 군사적인 대결 전선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오랫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국경 순찰대는 남북 국경을 따라 약 7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와 마주치면서 미국 전역의 주정부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설정한 이틀 후 에보트주 지사가 연방 요원들이 주정부가 남북 국경에 설치한 철조망을 자르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은 텍사스 주방위군을 연방화할 수 있으며 에봇 주지사는 연방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대통령으로서 주방위군을 연방화하여 연방정부의 통제하에 둘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거나 연방의 이익을 보호하는 등 특정 상황과 법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에봇은 세 번째 권한인 불법 이민으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명령을 거절할 충분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국경 방어를 위해 텍사스주의 주방위군을 파견할 것을 모든 주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공화당 주지사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맞서 텍사스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현재 무려 25개 주에서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조망을 설치하려는 에보트의 움직임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에서 우리는 모든 주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막고 국경을 넘어 그들을 추방하기 위해 텍사스에 경비병들을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은 텍사스와 미국 국민의 안전, 안보,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텍사스 당국의 상식적인 조치를 지지해야 합니다. 이어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부터 나는 텍사스와 싸우는 대신 에보트 주지사 및 다른 국경주와 협력해 침략을 막고 국경을 봉쇄하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추방 작전을 신속히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유명 할리우드 배우 게리 부시가 민망한 순간을 그를 따라다니던 파파라치에게 발각되어 망신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망신은 지난 11일 캘리포니아 말리부에서 발생했는데 말리부 공원 근처에 있는 신문 가판대 근처 수풀에서 바지를 벗고 있는 게리 부시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게리 부시는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하기 위해 바지를 벗었다가 파파라치와 눈이 마주치자 웃으며 재빨리 바지를 입었던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영화배우 부시의 길거리 노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본인의 바지를 무릎 옆에 벗어두고 길가 벤치에 앉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파파라치에 의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당시 파파라치에 의해 공개된 영상에서 부시는 다리 위에 손을 얹은 채 바지를 풀고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후 소속사는 부시의 벤치 사건에 대해 황당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우리의 유일한 추측은 아마도 그 나이에 그가 제 시간에 화장실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라며 애둘러 해명했었습니다. 그러나 벤치 사건은 그가 뉴저지에서 열린 한 축제에서 두 건의 성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대중들의 이해를 못 구하고 오히려 공분을 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자 소속사 측은 할 말이 없는 듯 이번에는 아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할리우드 배우 게리 부시는 액션 영화에 주로 출연하는 배우로 리설 웨폰, 프레데터 2 폭풍 속으로 언더시즈 등에 출연하며 한국 팬들에게도 얼굴을 알린 배우이기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하루 종일 교통 체증이 끊이지 않는 통근 도시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이 LA가 미국 최악의 교통 체증 도시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GPS 기술 회사인 텀듬은 수십 개국의 수백 개 도시를 분석하여 교통 체증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연례 교통 지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 순위는 다양한 차량 유형에 따른 이동 시간,
COE 배출량, 단거리 여행 비용을 조사하여 집계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교통 지수 순위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었지만 캘리포니아의 다른 도시가 더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 내 톰톰 교통 지수 순위는 1위 뉴욕시티, 2위 워싱턴, DC, 3위 샌프란시스코, 4위 버스턴, 그 다음으로 시카고, 벌티모어, 시애틀, 필라델피아, 9위는 로스앤젤레스, 10위 마이애미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발표한 톰톰 회사는 뉴욕 시민들은 6마일을 이동하는데 평균 24분 이상 걸리는 미국에서 가장 긴 이동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 체증에 갇힌 사람들은 연간 112시간을 차 안에 앉아 낭비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약 20분이 걸립니다. 교통 체증에 갇힌 사람들은 연간 약 75시간을 잃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쪽에 있는 자매 도시인 오클랜드는 이동 시간과 평균 속도 등 몇 가지 항목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운전자들은 샌프란시스코보다 평균 교통 체증이 더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15분 만에 약 6마일을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의 유명한 러시아워는 통근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계속 빼앗고 있습니다. LA 운전자들은 러시아워 교통 체증에 갇혀 연간 평균 89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미국의 모든 도시가 다른 주요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뉴욕은 전 세계 순위에서 20위에 그쳤고 LA는 233위에 머물렀습니다. 톰톰에 따르면 세계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곳은 어디일까요? 런던입니다. 런던의 운전자들은 6마일을 운전하는데 37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도시가 자동차가 등장하기 수백 년 전에 건물들을 빽빽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의 토론토는 북미에서 가장 교통 체증이 심한 도시로 전 세계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정론에 근거하고 미래에 대한 소식을 타인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많은 후원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